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저 상열감이 너무 심한데요. 눈이 뻑뻑하고 안 좋은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 죽겠어요. 자, 이렇게 환자분들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분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합니다. 자율신경이라는 우리 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부터 내장기관까지 모든 것들을 스스로 조율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고, 실조란 말은 조화를 잃었다. 그래서 내 몸을 자동으로 돌리는 구동 시스템이 조화를 잃어버린 형태가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드문 질환일 것 같지만 실은 모든 환자분을 포함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이런 문제들이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건강하기 위한 핵심 자율신경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반대로 자율신경에 문제가 되는 원인이 영양제를 안 먹어서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영양제를 먹은다고 해결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자, 신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정보 전달 수단입니다. 즉, 자율신경이 조화를 잃은 거는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에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어떤 형태로 되냐? 신경을 통한 정보 전달이 예민해지고 과민해지고 변질된 정보가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반복이 되면서 근골격계 문제, 내장기관의 문제, 정서의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비타민을 먹는다고, 유산균을 먹는다고 그런 것들이 좋아지지가 않고, 자율신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자율신경 실조를 일으키는 핵심 원인을 잡아 고쳐야 되는데, 그 핵심 원인은 자율신경 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길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해결해주면 자율신경 실조증을 완벽히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영양제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가? 이래서 저는 네. X표를 드는데 영양제가 좀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죠. 있을 수는 네. 있죠.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해 네. 주지는 못한다. 지금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곧 용량을 더 올려야지 되고 다른 영양제를 더 추가를 해야지 되는 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제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그 길에 네. 어떤 문제가 있는가, 물리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을 같이 하셔야지 됩니다. 이 자율신경은 등에서 나오는 그 신경을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건 굉장히 이제 좁은 범위의 이야기고요. 좀 더 넓게는 사실 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율신경이 작동하는 거는 대뇌 피질이 상당 부분 많이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교감신경은 내 몸을 좀 더 항진시키는 거고요. 부교감신경은 조금 더 다운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정에 의해서 많이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리고 내 몸에서 계속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걸 교정을 하려고 내 몸은 엄청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는 그 지시 전달 사항이 바로 신경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내 몸에서 생기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잠을 못 잔다, 뭐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어디가 아프다, 이런 여러 가지 내가 24시간 가지고 다녀야지 되는 그런 스트레스들이 항상 내 몸의 자율신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 뭐 소화도 더 안 될 수도 있고요, 잠도 더 안 올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자율신경인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쉽게 알려지기로는 내장기관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장기관 중에서 우리 몸에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게 혈액순환과 호흡이 있는데, 특히 혈액순환과 호흡에 지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기면 첫 번째, 몸이 차지거나 더워지는 이 열과 관련된 문제들이 생기고, 그리고 호흡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짧아지면서 총 폐활량이 낮아지니까 대사 자체가 떨어지게 되고, 대사 자체가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서 피로해지고 통증이 발생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면 우리가 자율신경이 지나가는 길목이 목과 등이라고 보면,
특히 목이 안 좋아지면 폐활량이 떨어집니다. 이유는 우리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신경과 근육의 조화로운 이 운동이 중요한데 목에서 호흡을 하는 신경이 나오고요. 등에서 또 각각의 늑강근으로 가는 신경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신경의 기능들이 또 떨어지게 되면서 총 폐활량이 줄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근데 계속 산소가 부족한 상황을 경험해 보세요. 그럼 세포들은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협이 느끼게 되죠. 위협이 되면 또 자율신경을 또 흥분을 시켜요. 야, 나 위험해, 도와줘. 그렇게 되면서 악순환에 들어가면서 우리 몸이 점점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안하고 내가 가슴이 답답하고 하품이 나오고 한숨이 나온 게 아니라 내 몸에 이상이 생겼고 그 이상 중에서는 자율신경 이상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증상이 그냥 단순 불편한 증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기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 길의 불안정성에 있습니다. 그럼 자율신경 길은 어디냐? 목등 허리골반, 척추 밸런스거든요. 그래서 척추 밸런스가 시간이 흐르면서 불안정해지면서 자율신경 실조증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 먹은다고 그러면 척추 불안정이 해결이 됩니까? 조금 물리치료 뭐 하루 이틀 했다고 좋아지겠어요? 만약에 안정성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면 약간의 물리치료, 휴식, 운동으로 금방 극복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겪고 계신 어떤 증상들이 오래됐다. 그 말은 불안정성이 오래되고 심하다는 뜻이고 그런 안정성을 만들어주기 위한 치료 또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보셔야지 된다는 뜻입니다. 단 방향이 맞아야 되는데 저 약을 먹은다고 도움은 되지만 안정성은 확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확보시킬 수 있는 특히 척추 밸런스를 잡고 있는 인대들을 강화시켜주면서 영양제도 먹고 약을 먹어주면 훨씬 더 회복 속도를 빨리 하고 효과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자율신경 실조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내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지 되거든요. 네. 이렇게 검사를 할 수 있는 곳에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고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자율신경 실조증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몸에서 이상한 증상이 생긴다. 어떤 병원을 가도 잘 이해를 못 해준다. 이러면 아, 내가 자율신경 실조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고통을 겪지 마시고 저희들 지금 유튜브 이름이 아프지 마쇼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있다면 더 이상 아프지 마쇼 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